네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북한 관련 뉴스를 자세히 살펴보는 RFA 생생 토크 시간입니다.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미국 뉴욕에서 유엔 총회가 열립니다. 오늘은 이경아 기자와 함께 유엔 총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이 기자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유엔 총회가 열립니다. 정확하게 언제부터 유엔 총회가 시작되죠? 예, 유엔 총회는 17일 날 개막하고요. 그 유엔 총회의 하이라이트격인 그 기조 연설은 24일부터 30일까지 합니다. 네. 지금 기조연설이라고 하셨는데 기조연설은 보통 일반 토의 시간이라고 하죠. 일반 토의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. 정확히 일반 토의가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. 예, 일반 토의는 각 회원국들의 그 대통령이나 외무상 또 외교 장관급이 나와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평화적인 일을 하겠다, 국가 아젠다를 밝히는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는데요. 그 2017년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그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롭게 이렇게 개최하겠다, 뭐 이런 식의 내용을 발표했었습니다. 네. 지금 문재인 대통령 말씀도 하셨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1991년인가요?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면서 노태우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국 같은 경우는 그 기조연설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자, 북한 같은 경우는 정상급이 나와서 이렇게 기조연설을 한 전례가 있나요? 사실상 북한은 그 김일성 주석이나 뭐 김정일 국방위원장,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한의 대통령급, 그 정상급이 한 번도 참석하지가 않았습니다. 네. 대부분 외무상이 많이 참석을 했고요. 그렇군요. 올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게 리용호 외무상이 그 불참 통보를 해서 그 북한 측에서는 아마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대사급이 이렇게 기조연설을 할 거다, 그런 전망이 지금 우세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한반도 관련된 주변국이나 뭐 관계 나라를 살펴보면 뭐 미국, 일본, 중국 뭐 이렇게 꼽을 수가 있을 텐데 어떤 나라들이 나오게 되나요? 그 대부분 유엔 회원국이 150여 개국 아마 그 정도 됩니다. 대부분 회원국이 참석하고요.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엔 본부가 있는 곳이 뉴욕, 미국이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래서 대부분 그 일반 토의는 첫 번째 연설하는 국가가 브라질인데요. 네. 두 번째는 무조건 미국입니다. 그래서 미국에서는 거의 대통령급이 와서 이렇게 기조연설을 하고, 올해도 아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. 유엔에도 일단 국무부 측이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급이 간다고 이렇게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. 네, 그렇군요. 자, 기억나는 거는 지난 2017년이었죠. 그때 북한하고 미국이 정상이 그 기조연설이나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말을 막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,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갖다가 뭐 로켓맨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랬던 것 같은데, 지난해는 어땠습니까? 지난해는 아시다시피 그 한미 정상회담도 있었고,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도 있었고, 그 더군다나 미북 정상회담도 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되게 그 분위기가 아주 좋았고요.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한테 감사를 표했습니다. 예, 아주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. 2017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완전히 괴멸시키겠다, 멸망시키겠다, 그리고 로켓맨, 뭐 계속 이렇게 도발을 하면 완전히 파괴시키겠다고 말을 했었고, 예. 리용호 외무상 같은 경우는 뭐 거짓말쟁이, 뭐 트럼프 대통령한테 예, 아주 상스러운 그런 말을 많이 했고요. 더군다나 갑자기 호텔에서 나와서 야간 중에 그 태평양에서 수속 폭탄 핵실험을 할 수 있다, 이렇게 또 도발도 했었습니다. 네. 네, 자그마치 2017년에 그렇게 말폭탄이 오고 갔는데 2018년도에는 그 미북 간의 그런 수위가 완화됐고, 예,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. 올해는 지금 어떻게 될지 아마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2017년도 상황을 다시 한번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참 재밌었던 일도 있었어요. 그때 당시에 그 기조연설 끝난 다음에 리용호 외무상이, 북한 외무상이 무슨 음악회에 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면서요. 예, 그때 당시 얘기도 좀 해주시고, 올해도 그러면 뭐 음악회가 열리는 건가요? 네, 저희 그 기자가 2명 정도가 갔는데요. 네. 그 정말 무서웠습니다. 바로 리용호 외무상 바로 뒷자리에 앉았고, 네, 그 공연장이 1층하고 2층이 있는데요. 네. 사실 저희가 그냥 2층에 잡았습니다. 아무 생각 없이. 모르고. 네, 모르고. 근데 2층에 잡았는데 바로 앞자리에 리용호 외무상과 그 북한 대사,
그때 당시는 자성남 대사였고요. 네. 자성남 대사랑 북한 경호원, 그 다음에 국무부 경호원이 이렇게 예. 있었습니다. 어떻게 얘기 좀 예. 걸어봤나요? 얘기는 그 공연 중에는 저희가 아, 걸 수는 없었지만 예. 그 뒤에서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네. 북한 측 그 외교 관리들이 계속 이렇게 아이폰, 예. 그러니까 미국 스마트폰을 만지면서 네이버를 검색하면서 한국 포털 네. 사이트인 네이버를 검색하면서 자기네들 그 기조연설이 어땠는지 반향이 어땠는지 아. 그걸 계속 확인하고 있었습니다. 네. 그 당시에 리용호 메모상이 왜 피곤했는지 음. 좀 또 클래식 음악이잖아요. 예. 약간 조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. 피곤했겠죠. 시차도 있었고. 네. 그럼 올해도 어떻게 음악회가 열리나요? 예, 올해도 음악회가 열립니다. 10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열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. 네. 이미 그 음악센터에 예약이 잡혀 있습니다. 누가 음악회를 하는 건가요? 그 우룩 심포니라고 어. 그 친북 선양 단체로 알려진 그 예. 단체. 오페라단이 그 하고 있습니다. 주로 이제 클래식 음악을 하고 있고. 예, 클래식 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북한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다가 그 미국 관객들이 그게 북한 찬양하는 노래인지도 모르고 박수를 쳐서 뭐 뉴욕타임스에 이렇게 실리기도 하고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. 예. 네, 지금까지 이경아 기자와 함께 앞으로 며칠 후에 열릴 그 UN 총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